동굴을 탐사하며 분석하고 있는 과학자들. 하지만 이내 정체모를 그의 생명체로 인해 이들은 참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각 어릴 적 사고로 인해 청력을 잃게 된 주인공 엘리는 오늘도 못된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지만 Hi, Rob. 엘리를 위해 수학까지 배우며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는 멋진 소년 롭 덕분에 엘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날 밤 과학자들을 공격한 정체모를 그의 생명체들에 의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죠. 뉴스에서는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방송이 끝나버리는데,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가족들은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족들과 엘리의 아버지의 절친 글렌은 두 차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던 중 잠시 주유소에 들린 가족들. 바로 그때 낯선 남자가 자동차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엘리 아버지의 절친 터프가이 글렌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한 가족들. 밤새도록 달리던 가족들은 다음날 아침 정체된 도로에 갇혀버리지만, What do you think? You follow me. All right. Okay. 상남자 글렌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지름길을 찾아 이동에 성공한 일행들. Then it's gonna get a little rough up ahead. If anything, afraid that minivan of yours could keep. 하지만 잠시 후 사슴떼를 만난 글렌의 차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버립니다. 글렌은 차 문에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Okay. Call an ambulance. Okay. 엘리의 아버지는 절친 글렌을 빼내려 모든 노력을 하지만 It's all right. 꿈쩍도 하지 않는 자동차. Nothing. Oh man. 글렌은 가족들을 지키라며 떠나라고 말하지만 엘리의 아버지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 I'll be back very soon. 절단기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God damn it, Back to the highway. See if we can find somebody with some cutters. Get in the car. 하지만 바로 그때 엘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는데, 개가 짖는 소리로 인해 이들을 향해 공격해오는 그의 생명체들. 가족들은 큰 위기 상황에 닥치지만 친구의 가족들이 위기 상황에 닥친 것을 안 상남자 글렌은 친구를 위해 희생을 선택합니다. 글렌의 희생 덕분에 모두가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개를 데리고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엘리의 아버지는 결국 개를 차 밖으로 내보내죠. 밖은 조용해졌지만 주변의 그의 생명체들로 인해 시동을 켤 수 없는 상황. We're scratching in the same. 이렇게 계속해서 차 안에만 있을 수 없었던 엘리의 아버지는 밖에 나가 위험한 실험을 감행하기로 하는데,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린 엘리의 아버지. 그 순간 천식을 앓고 있던 엘리의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가까스로 쇠 막대기를 짚는 데 성공한 엘리의 아버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그의 생명체의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과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엘리로 인해 수화가 가능했던 가족들은 수화로 대화를 하며 걸어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의 아버지는 친구의 차를 불로 태워 그의 생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조심스럽게 이곳을 떠나는데, 얼마 가지 못해 체력이 고갈된 엘리의 할머니. 잠시 쉬던 중 엘리의 동생이 숲속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고, 이들은 집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가족들이 문을 건드리는 순간
종소리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몰려오고 집 주인까지 밖으로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체의 공격으로 변을 당하고 맙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집 쪽으로 나 있는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하고 엘리의 아버지가 먼저 파이프를 통해 이동 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잠시 후 가족들은 파이프 안에 있던 방울뱀을 만나게 되고 방울뱀의 방울소리 때문에 파이프 안으로 몰려드는 그의 생명체들. 다행히 엘리의 아버지는 마당에 있던 분쇄기를 작동시켜 위기 상황을 모면하지만 엘리의 어머니가 그의 생명체들의 공격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황. 그날 밤 엘리는 남자친구 룹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고 룹 또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몹시 슬퍼하죠. Rob, get out of there. 다음날 아침 엘리 어머니의 부상이 점점 심각해지자 엘리와 아버지는 항생제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Without antibiotics, not long. It's okay. 밖으로 나온 엘리와 아버지는 그의 생명체로 뒤덮여버린 전깃줄을 보며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 마을에 있는 약국에 도착한 엘리와 아버지. 엘리의 아버지는 필요한 약품을 챙긴 후 이곳을 나가려던 순간 엘리는 시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의 생명체들의 알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마는데 이곳이 그의 생명체의 집이라는 것을 아는 엘리와 아버지는 천장에 있는 소화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켜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계획하죠. 이들은 대걸레 자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불을 붙인 뒤 화재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약품을 챙겨 빠져나온 이들은 수상쩍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들의 종교에 가입하라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남자의 제안. 엘리와 아버지는 이상해 보이는 남자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He's here. 하지만 다음날 엘리의 집을 찾아온 소름 끼치는 남자와 일행들. 엘리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제안을 거절하자 남자는 엘리를 향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단어를 구사하고 남자의 행동에 분노가 치민 엘리의 아버지는 이들에게 총을 겨누며 이곳에서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날 밤 룩과 연결이 된 엘리는 북쪽 어딘가에 피신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생명체가 추운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전달합니다. They said that vesps don't like intense cold. 밤이 깊은 새벽, 갑자기 들린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엘리의 아버지는 잠에서 깨는데 Dad? 잠시 후 문 밖에 서 있는 겁에 질린 소녀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재빨리 소녀를 집에 들이지만 소녀의 허리에 둘러져 있는 정체 모를 핸드폰들. Did they send you here? 바로 그때 핸드폰의 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그의 생명체들은 이들을 향해 공격해오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은 서둘러 지하실로 대피하지만 지하실에 숨어있던 사이비 교주의 무리들은 엘리를 납치해버리죠. 엘리의 할머니는 손녀딸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쫓기 시작하고 엘리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이비 교주가 끝내 엘리를 납치하는데 이를 보고 있던 엘리의 아버지는
날씨 때문에 그의 생명체들이 소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이비 집단 무리를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가족을 잘못 건드린 사이비 집단 무리는 참변을 당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엘리의 가족들은 북쪽 추운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흥미로운 소재와 함께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치의 긴장감도 놓을 수 없었던 영화 지금까지 더 사일런스였습니다.